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시장의 중심으로 나섰죠.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수혜기대.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화두이자 가장 중요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인데, 어제 이미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다양한 블락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새로운 테마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테마가 계속 돌죠. 조선으로 갔다가 제약바이오, 다음에 자율주행, 모든 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뭔가 기침을 하면 우리 쪽에서는 감기에 걸릴 정도로 크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2기 내각 진영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 큰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 보건복지부 장관에 나온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 이런 것들도 큰 영향 중에 하나죠. 따라서 트럼프 2기 내각 진영이 누가 들어오느냐, 특히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도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새로운 테마가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율주행이 새로운 테마로 등장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상승을 하면서 13%의 수익을 냈는데, 또 삼성 관련주들이, 삼성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계속 판다는 거죠. 매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이 이제 중요한데, 보통 이틀 오르고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자사주나 소각 소식이 나면 이틀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박살이 나더라. 이건데 오늘 이제 3일째 시장에 삼성그룹주가 힘을 더 발휘할지 아니면 무너질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받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쏘쏘 바닥을 지켜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머리끄댕이를 끌고 V자 반등으로 가려면 역시 HBM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에서 새로운 신기술, 중국과 차원이라는 그 뭔가를 내놓지 않는다면 삼성은 당분간 박스권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지만 다우는 0.14, 나스닥은 플러스 0.61, S&P 500은 플러스 0.41,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오늘 위너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4%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던데요. 그러면 미 증시의 주요 사항을 한번 체크해보면, 대선 이후 단기 랠리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데다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재발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다음 패드의 통화정책 경로가 불확실해지면서 시장은 2개월 내 최악의 주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넷 앨런이 파놓은 함정에 트럼프가 걸려들 것이다, 인플레이션 함정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들썩하는 모습, 여기에 따라서 패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는 모습, 그 다음에 다양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죠. 이번 주 관심은 기술주 향방을 가름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있다. 그렇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340억 달러, EPS 0.74, 0.7에서 8달러 정도, 다음 분기에 380억 달러의 그러한 가이던스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숫자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라는 거죠. 340이나 350억 달러 이번 분기 실적이 나오느냐, 350억 달러가 나오느냐, EPS가 0.8에 근접하느냐, 다음 분기에 380억 달러 가이던스를 주느냐. 코멘트도 중요하죠. 엔비디아는 20일 장 마감 후에 상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3분기는 8월에서 10일이죠. 시장 참가자들은 엔비디아 차세대 AI 블랙웰 수요를 주시하며 이들의 실적 보고서가 AI 반도체 관련 종목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웰 맞춤형 서버렉이 연결되었을 때 서버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네, 블랙웰 발열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합시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 그 속사를 한번 봅시다. 엔비디아는 블랙엘 칩을 서버 렉에 연결했을 때 과열 문제가 발생해 렉 공급업체에게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AI 구동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그래픽 장치 GPU, 중앙 처리 장치 CPU를 한 대에 묶어서 완성해야만 완성된 서버가 되죠. 이들을 서버 렉이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올 3월 72개의 블랙엘 GPU를 탑재한 GB200 NVL72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72개의 GPU를 넣은 거죠. 이렇게 완성된 냉장고만한 렉의 무게는 약 1.5톤에 이르고 자연스레 높은 전력과 발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블랙엘은 이전 세대 GPU에 비해 쉽게 열이 오르는데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 블랙엘을 연결한 렉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엘의 성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엔비디아는 처음 블랙엘을 공개한 3월 이후 2분기 출시를 하기로 밝혔지만 결함 문제가 발견돼 출시를 연기했죠. 그래서 올해 파월 회사는 블랙엘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2월 양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IR에 이 문제를 터치를 해줄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되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 제품의 사전 주문을 마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오픈 AI 등 업체들이 우려를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 노이즈로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발열 문제의 속살인 거죠. 자, 오늘 시장의 또 다음 주제는 테슬라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다. 자율주행. 테슬라는 주가는 한 달 동안에 55%나 급등을 한 상황이죠. 또한 회계 부정 의혹에 휘말려서 상장 폐지까지 몰렸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연례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증권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지면서 주가가 12% 이상 급상승 중에 있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모습이네요. 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스프릿이 경영난 끝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 주가가 18% 이상 급락을 한 거죠. 이렇게 또 잘 나갈 것 같은 항공주에 또 새로운 악재가 끼네요. 다음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부 장관의 화석연료 옹호자인 유전 서비스그 레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 크리스 라이트가 지명된 후에 리버티 에너지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또 이 새로 지명될 라이트가 속해 있는 소형 모듈 SMR 스타트업 오클로 주가는 반대로 14%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리버티라는 사람이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 리버티 에너지하고 다음에 오클로 이 두 개의 원전 회사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면 누가 재무부 장관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투자 전문가인 스켓 벤센트, 하워드 러트닉 위에 전 연준이사 케빈 월시, 아폴로 글로벌 CEO의 마클로 루안, 몇 사람이 하나 둘 셋 네 사람이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말고 앨런 머스크가 누가 좋다 싫다라고 말을 하면서 트럼프 참모들이 화가 난 거죠. 지가 이제 대통령이냐 이렇게 이제 내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트럼프는 6개월 안에 튕겨져 나올 것이다. 관료를 잡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업체 LSEG에 따르면 전거래일 지난 15일까지 S&P 500 기업 중에서 460곳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76%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이 숫자는 전분기 대비에 대해서 약간 낮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시장 주요 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미국 11월 주택시장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G20 정상회의 브라질 리우에서 개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자가 핵심 주제다. 트럼프 팀 미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테슬라가 급등을 했죠. 일본 차업계 영업이익 최대 35% 감소 전망. 트럼프 관세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설계를 구국과 협업을 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 자주 나옵니다. 러시아, 미 장거리 미사일 허용 시 3차 대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3%나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금 가격 내년 3월 말 3,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금 가격이 쭉 올라다가 현재 빠졌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일본은행 총재,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해서 엔화나 이런 종목들이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는 마이너스 0.4 하락을 했네요. 달러가 약세가 됐다는 것은 나머지 통화가 강세가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한국의 원화도 오늘 좀 강세를 찾는다.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살짝 나가는 것이 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또 전망이 됩니다. 네, WTI는 앞에서도 러시아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게 300km 미사일을 준다면 문제가 클 것이다. 이러한 위협 속에 WTI가 3.44%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280, 2.1bp 하락을 했습니다. 자꾸자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불락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설적이네요. 미국 10년짜리 금리 4.4111, 1.6bp 하락.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소폭 하락을 하면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지만 테슬라는 4.17% 상승,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92%. 엔비디아 발열 문제 이야기했죠. 애플은 플러스 1.53, AR은 마이너스 0.47, AMD 3.73, AMD도 바닥으로 가다가 소폭 상승하는 이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네요. 네, AMD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올타비티 마이너스 3.3, 캐터필러 마이너스 0.04. 네, 일라이닐리가 많이 빠졌네요. 일라이닐리가 벌써 700달러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약세를 보이는데 최근 제약바이오가 이제 계속 시장을 리딩하다가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나락으로 좀 가는 모습, 나락으로 간다는 표현보다 조정이 나타난 거죠. 케네디 주니어의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지금 금리 오르죠.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심지어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 양반은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에서 계속 토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이 돈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삼성전자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캐터필러 마이너스 0.0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44.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달러를 내준 이후에 지속 하락 중이었는데 오늘은 살짝 올랐습니다. 네, TMCMC도 0.63% 상승. 네, 비트코인은 뭐 끝이 없이 올라가네요. 91,653달러.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회복한 모습이 오늘 시장의 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제가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미국 쪽에서 먼저 보내면서 미국 트럼프 이게 행정부에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게 자율주행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율주행에 관련 종목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율주행을 너무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넥스트 칩이 필요한 넥스트 칩. 네, 넥스트 칩. 다음에 또 필요한 점은 퓨런티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쓰지 않은데 현대 오토에버. 이 세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넥스트 칩, 퓨런티어, 현대 오토. 이 중에 하나만 사면 퓨런티어죠. 퓨런티어는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자동화 장비를 개발한다. 모듈을 만드는 뭐 카메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카메라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는 거죠. 자율주행 전용. 테슬라와도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다.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해서 작업을 했다는 거죠. 해당 기술의 필수 장치인 카메라 모듈은 퓨런티어 주요 제품 중 하나로 테슬라 FSD 확대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퓨런티어는 고정밀 카메라 모듈을 통해 자동차의 정확한 위치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 시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하나만 산다면 퓨런티어를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트럼프 일기 때죠. 당선이 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빠진 후에 한 달 이후에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이게 12월 5일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트럼프 노이즈가 시장에 반영된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상승각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 지금이 11월 20일, 19일 정도니까 약 2주 정도 버티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다. 2주 동안 노이즈는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특별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 증시는 자율주행이라는 화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테슬라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간 20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 이벤트가 너무 먼저 스크래치, 좀 노이즈로 힘을 빼놓은 모습이 포착되죠. 삼성전자는 이틀간 13% 정도 올랐는데 오늘이 시험데이다. 오늘 과연 뚝심을 보이고 3일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 계속 외국인들은 물량 출회가 나오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물량 출회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삼성전자 반대편에 있는 제약바이오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삼성전자로 간 거죠. HLB를 제외하고는 제약바이오가 희생이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상승했던 조선, 전력기기, 방산 등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상승해서 돌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밸류업 관련 자금을 2천억 증강기금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삼성이 또 바닥 하락을 막아주고 있으면서 바닥은 경고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단기 리딩 섹터가 나타날 것. 일단 자율주행이 치고 올라오는데 이거 플러스 한두 개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죠. 제가 주간 시장 전망을 할 때 새로운 기운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테슬라와 팔란티어 등 우리나라 국장을 피해서 미장으로 가고 있는 이 종목들은 팔지 마라. 이 팔란티어는 제가 지금 다시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일 건데 아주 대단한 종목이다. 팔지 마라. 테슬라 400달러, 팔란티어 100달러까지는 일단 팔지 마라. 네, 2016년 트럼프가 첫 당선되고 한 달 동안 흔들렸다는 건 이제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서서히 배팅 시기가 도래했다. 노이즈가 시장에 나와서 시장이 흔들 때마다 조금씩 배팅을 하는 모습. 하지만 뭐가 시장의 리더일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 방산, 전력기기, 제약바이오가 하다가 1차가 끝나고 2차가 이제 자율주행부터 나오는데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을 보면 오늘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미국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수요일도 미국 뭐 특별한 게 없네요. 목요일 엔비디아 실적, 네, 우리나라 시간이죠. 네. 그 다음에 금요일 미국 CB 경기 선행지수, S&P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장 이후에 발표가 되고 CB 경기지수는 장 전에 발표가 되네요. 엔비디아도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니까 장 전에 발표가 되고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을 330억 달러 가이던스를 줬으니까 340억 달러 정도 나오면 오케이. 영업이익은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네. 가이던스를 안 줬는데 지난달에 30억 불? 네. 300억 불이 나왔나요? 네. 이건 그 매출 실제네요. 네. 286억 불 가이던스를 줬는데 300억 불을 달성했고 이번 분기는 330억 가이던스를 줬는데 얼마를 달성할 것인가. 다음 분기는 360억에서 370억 정도 줄 것 같은데 얼마를 달성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0억 불, 네, 중요한 숫자죠. 이 젠스랑의 다양한 코멘트 한번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 오셔야 되죠. 네, 오셔야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11월 30날 3개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세미나를 하죠. 여의도에서. 이번에는 우주, 항공, 조선, 기계 이런 쪽하고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연말 투자 전략 이렇게 3가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아주 변화가 심한 그런 장이죠. 네, 오늘도 한국 시장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